유진투자증권 허재원 상무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상무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와, 코스피가 오늘 또 한 번 사상 최고치에서 이제 종가를 형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5,300선도 돌파를 했는데 우리 상무님 리포트에서는 코스피의 이익 상향을 감안할 때는 지금 당분간 5,600포인트 돌파도 무난하게 가능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언급해 주셨어요. 와, 국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그 정도로 가파르게 지금 폭증하고 있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영업이익 자체라기보다는 영업이익에 대한 추정치가 상향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 그 반도체에 대한 그 이익에 대한 추정치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만요? 다른 업종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반도체 업종의 이익의 상향 조정 속도가 너무 가팔라서 저도 지금 따라잡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좀 가파른데요. 그러니까 사실 한 보름 전만 해도 뭐 작년에 뭐 한 그 양사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합쳐서 80조에서 한 90조 사이였던 영업이익이 올해는 뭐 한 200조는 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지금 거의 이제 300조가 넘을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 네. 반도체가 이렇게 이익 상향이 조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 올해 코스피의 영업이익의 추정치도 원래는 뭐 500조였다가 지금은 뭐 570조까지 상향이 좀 되고 있어서 뭐 기본적으로 주가도 오르지만 오히려 이익에 대한 추정치가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비싸지는 않아 보이는 되게 좀 특이한 국면들이 지난 또 보름 동안 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보름 전만 해도 코스피 영업이익이 지금 전망치가 480조 원이었던 것이 지금 보름 사이에 575조 원으로 상향이 되면서 가파르게 영업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 그것을 근거로 지금 5,600선까지는 우리 시장 돌파해도 과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반도체 시장 실적 선반영에 대한 우려감도 지금 고개를 들고 있거든요. 일각에서는 2월, 3월이죠. 즉 1분기 실적 발표가 반도체 랠리의 정점이 될 것이고 이후 디램 가격 상승세 둔화와 함께 그 주도력이 조금은 탄력이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놨는데 글쎄요. 지금 시장 오늘 삼성전자가 시총 1,000조 원까지 돌파를 네. 했잖아요. 이 기세로라면 쭉쭉 이어갈 것 같긴 한데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시계를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상무님의 의견은요? 네.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런 반도체 이익에 대한 상향 속도 자체가 뭐 본 적이 없는 랠리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속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과하다 또는 굉장히 좀 빠르다라는 부담이 있긴 하지만 이게 끝이다라고 너무 단정 지을 필요도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지금 이제 반도체 가격 자체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이 정도 가격 상승이 이어지게 되면 반도체를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어서 뭐 핸드폰도 그렇고 PC도 그렇고 이 데이터 센터를 짓는 이제 하이퍼 스케일러라든지 이제 빅테크 기업들도 이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또 아무래도 이제 1분기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그 투자를 늘리면서 이 출하량이 좀 늘면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가격이 좀 떨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들을 좀 하실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나는 속도 자체가 속도는 약간 둔화가 되긴 하지만 이익은 어쨌든 우상향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아마도 1분기가 완전히 정점이다라고 지금 당장 너무 단정 짓고 빠져나올 필요도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익 추정치가 너무 가파르게 이래 없던 속도로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즐겨봐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가 완만해진다면 이것은 시장 전체 상승 동력의 약화로 이어질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아니면 다른 쪽으로 좀 수급이 쏠릴지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 반도체에 대한 집중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네. 반도체가 조금이라도 모멘텀이 약해지면은 국내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좀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반도체를 제외하고도 지금 올해 그 반도체를 제외한 코스피 영업이익 증가율 자체가 20%는 넘을 걸로 예상이 좀 되어서 네. 사실은 이게 오히려 좀 반도체가 약간 쉴 때 다른 업종으로 좀 활발하게 또 그 순환매가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가가 약간은 뭐좀
그 장중에 좀 오르락내리락 거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2차 전지라든지 원전이라든지 다른 종목으로의 어떤 순환매가 꽤 상당히 좀 활발하다라는 걸 보면은 시장이 어쨌든 지금 상승에 대한 어떤 그 랠리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좀 강하고 아직까지는 이거를 특별히 막을 만한 요인들이 사실은 좀 잘 안 보인다라고 좀 보여져서 당분간은 좀 이러한 랠리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이러다가 이제 투자 심리가 너무 과열이 되는 흐름들이 앞으로도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가 조금 쉬어가더라도 다른 업종으로 좀 순환매가 돌면서 증시는 우상향을 띌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건데 지금 보면 거래 대금이 이래없던 수준으로 뭐 110조 원을 돌파했고 예탁금도 증가를 했고 레버리지 뭐 ETF 자금 유입 속도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그럼 이렇게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는 개인의 유동성을 봤을 때 지금은 과열이 아닌가요? 일부 과열 조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전체 시장, 그러니까 이제 시가총액 대비해서 지금 거래 대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 평균보다도 지금 이제 플러스 1 표준 편차, 그러니까 평균보다 꽤 많이 시장 거래 대금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네. 거래 대금이 는다는 것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어떤 그 세력의 힘이 굉장히 좀 많아진다. 어떻게 보면 좀 손바뀜이 굉장히 활발해진다라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손바뀜이 활발해진다라는 얘기는 또 그만큼 시장에서 좀 빠져나가려는 힘도 분명히 좀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이 약간은 좀 지금 과열 내지는 좀 과속의 느낌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처럼 이렇게 그 돈의 힘이 이제 강해지면서 주가가 오를 때 뭐 예를 들면 2020년과 2021년 동학개미 운동 때라든지 그리고 한참 전인 뭐 2000년대 중반 때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아직까지는 이 코스피가 올라가는 속도에 비해서 자금의 유입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스피가 지금 뭐 5,200, 5,300선에 돌파를 하면서 지수 자체는 전년 대비해서 지금 100% 넘게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예탁금이 지금 뭐 100조대 이게 넘어왔습니다만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한 70%, 80% 정도 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100% 올랐는데 사실은 고객 예탁금이나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은 되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지수 상승 속도보다 더 빠르진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속도 측면에서의 어떤 과열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랠리가 지속되지 못할 정도로 투자 심리가 과열이 되어서 더 이상의 어떤 자금의 유입이 없을 정도로 과열이 되진 않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과열의 조짐도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우려해야 될 수준의 과열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비반도체 쪽을 한번 집중 조명해 볼게요. 그러면 반도체가 좀 조정을 받아도 지금 우리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으니 다른 쪽으로 좀 순환매가 돌면서 지수의 방향성이 위로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건데 반도체 말고 그러면 반도체가 쉬어갈 때 또 기회를 노려볼 만한 섹터가 있다면 어떤 업종에 좀 이익 추정치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나요? 아, 네. 최근에 한두 달 정도의 추세를 보면은 네. 물론 당연히 이제 반도체가 원탑이고요. 근데 반도체를 제외하고 나면 조선이나 이제 상사 자본재 쪽, 요런 쪽,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방산 쪽, 네. 요런 쪽의 실적 추정치가 또 빨리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증권입니다. 사실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도 굉장히 화려한 시세를 좀 맞아요. 냈었고요. 그리고 한전과 같은 유틸리티 업종, 그리고 건설, 뭐 건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런 업종들이 실적이 상향이 조금씩 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반도체가 쉬어도 약간 옆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흐름을 통해서 장중에 변동성은 굉장히 크긴 하지만 지수의 하단 자체가 상당히 좀 단단한 흐름을 좀 보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조선, 방산, 증권, 유틸리티 쪽, 원전 쪽, 뭐 전선 쪽까지 한번 주목해보자, 증권까지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시장 코스피 200 선물의 흐름이 지수보다 훨씬 가파르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어제는 뭐 13% 급등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으니까요. 오늘도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자, 우리는 이것을 하방이 좀 지지되고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기술적 반등의 성격으로 봐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예, 사실 이번 주 들어오면서 워낙 월요일 날 급락을 하다 네. 보니까 좀 걱정했던 이제 우려들이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특히 1월에 이제 코스피가 24% 가까이 오르다 보니까 이 가격에 대한 부담, 속도에 대한 부담들이 주식시장에 좀 녹아드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들을 했습니다만은 이 장중에 이제 코스피 선물이 특히 이제 좀 등락이 굉장히 좀 심한 걸 보면 이 외국인과 또 그리고 이거를 물량을 받아내려고 하는 국내의 어떤 그 자금들의 유입 속도가 상당히 좀 팽팽히 좀 맞서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수의 힘과 매도의 힘이 막 같이 지금 엎치락 뒤치락 거리다 보니까 지수 자체의 어떤 움직임들이 장중에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또 긍정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은 약간 뭐 케빈 워시 이제 차기 연준 의장 지명에 따른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좀 대비를 하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자금의 유입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는 좀 뒷받침해주고 있다. 저는 그래서 약간 하단이 좀 강해지고 있는 흐름으로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방 경직성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우리 시장. 일단 힘이 있다라는 증거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허재원 상무와 함께 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